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75명으로 처음으로 7,000명을 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840명으로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4%를 넘어서 의료 역량이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정부가 의료 대응 역량 확보를 위해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 의료기관도 병원뿐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환자 중심의 재택치료 개선을 위해서 환자와 가족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유럽에서 5세에서 14세 아동 연령대가 가장 높은 코로나19 감염률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의 교차 접종을 공식 권고했습니다.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전염력은 강하지만 치명률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위중증화가 약하다는 게 거의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7,000명을 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하루 전보다 2,000명 넘게 증가한 7,1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역대 최다로 기존 최다인 지난 4일 5,352명보다 1,823명이나 많습니다. 서울에서만 확진자가 2,890명이 발생하는 등 수도권이 5,584명으로 전체 지역 발생이 78.2%를 차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하루 만에 66명 늘어서 840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63명이 발생해 누적 4,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자는 국내에서 2명 늘어 모두 38명이 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무섭다며 정부는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돼 수도권의 경우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에 힘겨운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 부단체장 책임 아래 행정지원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관리 의료기관도 병원뿐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 체계를 보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재택치료의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김 총리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오늘은 7,000명대를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습니다. 아예 정부는 의료 대응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하고자 합니다.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 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 체계를 한층 보강하겠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 이른바 먹는 치료제가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도 처방될 예정입니다. 특히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재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재택치료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800명을 넘어서는 등 연일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2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수도권의 위중증 환자용을 포함해서 병상 600개 정도가 추가되면서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지난주 의료 대응 역량 대비 확진자 발생 비율은 직전주 70%에서 87.8%로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직전주 89.5%에서 111.2%로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습니다. 신규 환자가 이미 의료 대응 역량 한계치를 넘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 남양주 한양병원과 서울 광진구 해민병원 두 곳을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두 곳엔 중증과 준중증 치료 병상 600여 개가 설치됩니다. 지금 이 두 병원으로 보면 중환자실까지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약 한 600개의 병상을 코로나 진료에 활용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은 모두 15곳으로 늘었습니다. 거점 전담병원이 추가 지정되면서 경기도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하루 사이 82.8%에서 77%로 5.8%포인트나 호전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3차례 발령된 병상동원 행정명령으로 이달 중순까지 병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중환자 병상을 포함하여 2,400병상을 확충했습니다. 하루 1만 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병상이 포화 상태인 만큼 체육관이나 컨벤션 센터 등을 활용한 임시 병동 구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병원을 썼던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컨벤션 센터, 체육관 어디든지 장치를 하고 병실을 하고 그다음에 의사들은 시간별로 할 수도 있고 뭐 하루라든지 여러 가지 그 파트타임으로 고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도 현행 재택 치료와 관련해 관리기관을 기존 병원급에서 동네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5세에서 11세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적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정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5세에서 11세 백신 접종에 대해서 12세에서 17세 접종을 준비할 때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문가 자문과 연구 용역, 실제 접종 여부를 결정할 학부모 의사 조사 등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며 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홍 팀장은 이달 내 결정이 나올 수 없다면서 5세에서 11세 접종에 필요한 백신이 허가되는 과정도 보고 해외 접종 상황도 살펴보면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기존 백신의 무력화 가능성이 있는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에 확산하면서 백신 제조업체들이 오미크론 대응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백신의 핵심 관건인 플랫폼 기술이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 대응 백신 개발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다는 게 과학계의 설명입니다. 이성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은 크게 mRNA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 제조합 단백질 백신으로 나눠집니다. 이들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의 핵심 역할을 하는 스파이크 부위를 각각 mRNA, DNA, 단백질의 형태로 인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파이크와 같은 바이러스의 특정 부위를 항원이라고 부르고 이를 백신으로 완성한 기반 기술을 플랫폼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면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 개발이 수월합니다. 플랫폼 기술을 통해 백신의 뼈대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 뼈대의 변이 바이러스 항원으로 대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벡터 중에서 0.1% 미만의 그 어떤 시퀀스를 변형을 하면 됩니다. 바꿔 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실험적으로는 매우 손쉽고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고요. 모더나 CEO가 오미크론 변이 백신 개발을 수개월로 전망한 것도 이미 플랫폼 기술을 확보해 가능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와 메르스 등을 거쳐 이번 코로나19까지 7번째지만 백신 플랫폼 기술이 개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새 바이러스가 나타나도 발빠른 백신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제조합 단백질, 바이러스 벡터, mRNA 방식의 백신을 각각 개발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과 치사율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변이 백신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유럽에서는 최근 5세에서 14세 연령대가 가장 높은 코로나19 감염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도 계속되는 가운데 유럽연합 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의 교차 접종을 공식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조수현 기자입니다. WHO 유럽 사무소는 유럽 내 코로나19 감염이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는 5세에서 14세 어린이들의 감염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초등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규범으로 만들고 어린이 백신 접종도 국가별로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Number one, to shift from a reactive mode to stabilizing the crisis. Two, to protect children and their schools as part of the response strategy. 이런 가운데 유럽의약품청과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는 백신 교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4종의 백신에 대해 1, 2차 접종과 부스터샷 모두에서 교차 접종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과 mRNA 백신의 조합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좋은 수준의 항체를 생성하고 같은 백신을 사용할 때보다 면역 세포 반응이 더 높다는 점을 교차 접종 연구들이 시사한다는 설명입니다. 두 기관은 교차 접종이 특정 백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접종 선택지 면에서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고령자나 만성 질환자 등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에 대한 교차 접종, 그리고 서로 다른 mRNA 백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덴마크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거침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은 강하면서도 치명률은 낮은 게 거의 확실하다고 미국 백악관 의료고문인 파우치 소장이 진단했습니다. 보도에 이광엽 기자입니다. 덴마크에서 오미크론 감염 환자가 하루 만에 137명 늘어 400명에 육박했습니다. 덴마크 보건당국은 오미크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했다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영국도 오미크론 감염 건수가 100여 건 늘어 환자 수가 43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이가 무서운 기세로 퍼지자 유럽 각국은 입국 통제의 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습니다. Und deswegen sind Einreisebeschränkungen wichtig, um den Eintrag nach Europa, den Eintrag auch nach Deutschland so gering wie möglich zu halten.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오미크론이 치명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에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미국 백악관 수석 의료 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초기 자료 검토 결과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은 강하지만 위중증화 가능성은 적은 게 거의 틀림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이 전염력은 높으면서도 위중증화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은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오미크론 감염 환자 입원 사례가 적은 게 젊은 층이 많기 때문일 수 있다는 점도 거론돼 아직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파우치 소장은 다음 주 주요 추가 자료가 나올 예정이라면서 오미크론의 정체에 대한 확실한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몇 주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엘버트 볼라 최고 경영자는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 앞으로 다른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볼라 최고 경영자는 월스트리트 저널 행사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전염력이 이전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지만 증상은 덜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볼라 최고 경영자는 빨리 퍼지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게 좋은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빠른 전염은 변이 바이러스가 수십억 명의 몸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다른 변이가 더 나올지도 모른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변이의 임상적 특성이 정확히 어떤지에 대해서 연말절까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은 내년 3월까지 개발할 수 있지만 별도 백신이 필요한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이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에 부분적인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 보건연구소는 화이자 백신의 2차례 접종 효과를 측정하는 실험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면 2019년 말 중국에서 처음 탐지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보다 중화항체가 40분의 1로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중화항체는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 면역력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연구소의 엘렉스 시걸 소장은 이 같은 면역력 손실이 왕성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바이러스가 면역을 돌파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추가 접종을 하면 감염, 특히 위중증으로 이어지는 심한 감염의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2050년 탄소 중립 선언 이후 친환경 에너지, 특히 수소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많습니다. 세계 1위의 수소 경제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끔씩 길에 보이는 수소 자동차. 내년이면 8만 대가 도로를 누빌 것으로 예상되지만 충전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정부에서 먼 거리를 와가지고 충전하러 오는 길이 참 멀어요. 오는데 오는 거리는 1시간 반 정도 걸렸고. 내년에 수소 충전소를 310곳으로 늘리겠다는 목표 달성이 절실한데 한 곳 만드는 비용이 30억 원 정도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파이프를 땅속으로 연결해 수소를 공급받는 충전소를 만드는 등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차량이거든요. 그런 차량이 시내 지역에 들어온다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배관으로 하게 되면은 수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수소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에너지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운송수단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굉음과 매연을 내뿜고 바다에는 기름띠를 만드는 화석연료 엔진을 배에서 드러냈습니다. 이 선박은 40분 충전하면 수소 연료 전지로만 6시간 운항이 가능합니다. 소음은 제로, 하지만 보통의 레저 보트만큼 빠른 30노트 속도가 가능합니다. 선박 규모를 키우는 기술 개발도 순조롭고 해외에서 수출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수소 배에 대한 국내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법적 근거가 아직 안 만들어져서 그 과정이 좀 빨리 이루어지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배 잘 만들어서 잘 상용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정부의 의지는 강력합니다. 자동차와 선박, 열차, 항공기는 물론 가정과 건물의 발전용으로도 수소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장기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2040년에 연 부가가치 43조 원, 일자리 42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 수소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기대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네, 오늘부터 주유소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하루 20리터씩 요소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판매처를 주유소 등으로 한정했던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 명령을 소정 공고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요소수를 팔 때는 구매자 아이디 1개당 하루 20리터까지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요소수는 완제품 형태로 수입된 물량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요소수는 지금처럼 주유소를 통해 유통되며 승용차의 경우 한 번에 최대 10리터, 화물차는 최대 30리터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수업 교재로 쓴 교사 7명이 육종암 등 각종 질병에 걸린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3D 프린터 출력 과정에서 나온 유해 물질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요. 정부는 피해 규모도 모르고 역학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탐사팀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D) 프린터가 어떤 기면 진짜 엄청난 자랑을 하더라. 지가 원하는 대로 뚝딱 만들어주기 전에 이게 도깨비방망이다. 지난해 7월 과학교사였던 아들은 발병 확률 0.01% 희귀암인 육종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3D 프린터가 아들을 빼앗아 갔다고 말합니다. 3D 때문에 죽은 게 맞네. 100% 내가 지금 나는 확신을 하는 사람이다. 지 혼자 같으면은 그래도 생각 안 해. 분명히 선생님 둘이가 더 그런 병으로.
혁신의 상징, 4차 산업의 촉망. 3D 프린터를 수업 교재로 사용한 선생님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YTN 기획탐사팀은 지난 넉 달 동안 피해 교사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숨진 고 서울 선생님을 포함 육종암 3명, 육종암 증상과 유사한 극심한 꼬리뼈 통증 2명, 급성 유방암과 대소변이 불가능할 정도의 자율신경계 이상. 취재진이 수소문만으로 찾은 피해 교사가 7명에 이르지만 정부는 실태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기상이 까매지고 이런 현상, 그리고 온몸이 이제 찌릿찌릿한 현상, 엉덩이 쪽에 화기가 느끼는 현상. 완전 급성이었어요. 근데 너무 급성으로 와가지고 서울에 갈 수 없었고. 가족력이나 이런 것도 좀 있으셨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가족력은 없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누구보다 열정적인 교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미래 산업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하루 종일 3D 프린터 출력에 매달렸습니다. 뭐 환기장치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 좀 밀폐된 공간에서 8대를 그냥 동시에 돌리는. 3D 프린팅 재료로 쓰인 저가의 중국산 플라스틱 필라멘트. 플라스틱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첨단 산업으로 칭송받으며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쳐 학교 5,700여 곳에 보급된 3D 프린터가 무려 26,000여 대. 그러나 그 누구도 교사와 학생에게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YTN은 앞으로 닷새 동안 자체 실험 등을 통해 3D 프린터의 유해성을 추적하고 산업 논리에 매몰돼 안전 문제를 은폐하는 정부를 고발합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2 문항을 둘러싼 첫 법정 공방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수능 생명과학2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놓고 신문을 진행합니다. 수험생들은 생명과학2 20번 문제 오류가 있다며 지난 2일 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막거나 정지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뒤늦게 소송에서 이겨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들의 신청이 인용되면 오늘 10일 예정된 수능 성적 발표에서 생명과학2 과목 응시자들의 성적 통지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을 포함하는 태평양 국가들이 내년부터 중서부 태평양에서 참다랑어를 더 잡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서부 태평양 수산위원회는 어제 폐막한 회의에서 내년부터 중서부 태평양 해역에서 30kg 이상인 대형 참다랑어 어획량 상한을 올해보다 15%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서부 태평양 해역에서 2015년 현행 어획 규제가 도입된 뒤 어획량 쿼터를 상향한 것은 처음입니다. 일본은 이번 합의로 732톤을 더 잡을 수 있게 돼서 연간 어획량으로 5,614톤을 확보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연차 회의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태평양 섬나라 등 26개 국가와 지역이 참가했습니다. 네, 오늘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된 데다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계속 축적하고 있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호흡기에 안 좋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 2배에서 3배 수준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수도권과 충청, 호남 곳곳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대구 등 영남 지방은 오전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포근한 날씨 속에 대기 정체가 지속하면서 초미세먼지가 점점 짙어질 가능성이 커 외출 시에는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7,000명을 넘었습니다. 게다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지역사회로 퍼지고 있어 걱정인데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적극적인 선제검사와 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겠죠. 다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